이 사연은 경기도 포천의 한미연합훈련장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각색하였습니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라 불리는 이곳에 오늘만큼은 고요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창인 경기도 포천의 훈련장. 땅을 가르는 탱크의 굉음과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의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하는 이 훈련은 매년 실시되고 있지만 올해는 유독 규모가 컸습니다. 그만큼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다는 뜻이겠지요. 훈련장 한편에서는 K2 전차가 포탄을 발사하는 모습이 보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의 MAA-2 에이브람스 탱크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와우, 이 녀석들 정말 멋지군요. 우리 것보다 훨씬 빠르고 강력해 보입니다. 한국군 중사 김준호가 미군 병장 마이클에게 말을 건넵니다.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당연하지. 이건 세계 최고의 탱크니까. 너희 K2도 나쁘진 않지만 이건 완전 다른 차원이야.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서 미군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군사 강국이고 그들의 무기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군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국방력 강화에 힘써왔고 이제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군사력을 갖추게 되었으니까요. 훈련장 곳곳에서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서로의 기술을 교류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때로 경쟁심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동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훈련장 외곽에서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에 구부정한 허리,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낡은 작업복을 입은 그 노인은 훈련장 관리인처럼 보였습니다. 손에는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고 주변을 살피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미군 병사들 몇몇이 그 모습을 보고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봐, 할아버지가 뭘 하려고 오시나 봐. 아마 청소하러 오신 거겠지? 하, 저 나이에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들의 웃음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마치 그들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혹은 들리더라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김준호 중사는 그 광경을 보며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록 미군은 동맹국이지만 나이든 한국인을 그렇게 비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훈련 중이고 불필요한 마찰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노인은 천천히 훈련장을 가로질러 장비 보관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찬 듯했고 눈빛은 흐릿하지 않고 또렷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곳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주변을 살폈고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훈련은 계속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치열해졌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완벽한 협력을 이루어내려 노력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그 어떤 영화 속 장면보다도 더 실감나고 긴장감 넘쳤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던 그때 갑작스러운 소음이 훈련장을 울렸습니다. 미군의 에이브람스 탱크에서 이상한 금소금이 들리더니 곧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훈련을 지휘하던 미군 장교들이 황급히 달려왔고 탱크 안에 있던 승무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방금 정비받은 탱크 아니었어?
미군 기술 담당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탱크 주변으로 몇몇 미군 정비병들이 모여들었고 분주히 고장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 상황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엔진이 완전히 멈췄어. 냉각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러다 오늘 훈련 전체가 중단될 수도 있겠는데? 제기랄 고치려면 최소 이틀은 걸릴 거야. 미군 병사들의 대화가 한국군 장병들에게도 들렸습니다. 김준호 중사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한국군 상급자에게 보고하기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 훈련은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였기에 탱크 하나의 고장으로 전체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될 터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 훈련장을 지나던 그 노인이 천천히 탱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낡은 공구 가방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더욱 또렷해 보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은 노인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키득거렸습니다. 봐, 할아버지가 와서 도와주시려나 보다. 우리 최고의 정비병들도 못 고치는 걸 저분이 어떻게 고치실 거라고? 하지만 그들의 비웃음은 곧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인이 그들 앞에 서서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이 탱크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제가 한번 살펴봐도 될까요? 그의 영어는 미국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억양도 전혀 어색하지 않았죠. 미군 병사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비웃던 노인이 갑자기 완벽한 영어로 말을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테지요. 네, 그런데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미군 정비병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 훈련장 관리인입니다. 기계 쪽에 조금 지식이 있어서요. 노인의 겸손한 대답에 미군 병사들은 다시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잠시 놀랐지만 결국은 그저 관리인일 뿐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노인을 탱크 가까이 다가가게 허락했습니다. 어차피 더 이상 상황이 나빠질 것도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지요. 노인은 천천히 탱크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찬 듯했고 탱크 앞에 서자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공구 가방을 내려놓고 탱크의 엔진룸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훈련을 지휘하던 미군 대위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상황을 보고받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이지? 왜 이분이 여기 계신 거야? 대위의 말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코웃음을 치며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이건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우리 정비팀이 처리할 테니 걱정 마세요. 하지만 노인은 대위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탱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손길은 노련했고 눈빛은 무언가를 발견한 듯 빛났습니다. 대위는 점점 짜증이 나는 듯 했지만 정비병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잠시 지켜봅시다, 대위님. 어차피 우리도 원인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대위는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향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만약 이 탱크를 고치신다면 우리가 이 탱크를 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죠. 어떠세요?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미군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겠지만 노인의 눈에는 이상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대위를 바라보았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제안이군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훈련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노인의 손길이 탱크를 어루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빨라지더니 곧 전문가의 정확함과 노련함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공구 가방에서 꺼낸 도구들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 손에서는 마치 최신식 장비처럼 효율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마도 냉각 시스템과 연료 분사 장치 사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군요.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말에 미군 정비병들은 서로 의아한 표정을 교환했습니다. 그들도 같은 부분을 의심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던 것이죠. 노인은 망설임 없이 엔진 깊숙한 곳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부분이 과열되면서 연료 공급 라인이 손상됐군요. 그리고 여기 전자 제어 장치의 연결부가 느슨해져 있습니다. 노인의 설명은 정확했고 그의 진단은 전문적이었습니다. 미군 정비병들은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비웃음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최신형 에이브람스에 개량된 엔진 시스템인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는 거죠? 정비병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계는 다 비슷하지요. 기본 원리만 알면 나머지는 응용입니다. 그의 대답은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지식과 경험이 묻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다시 작업에 몰두했고 그의 손은 마치 춤을 추듯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때로는 공구를 사용하고 때로는 맨손으로 부품을 조정했습니다. 미군 대위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을 비웃었지만 이제는 그의 실력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며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운 좋게 문제를 발견하셨나 보네요. 하지만 고치는 건 또 다른 문제겠죠. 대위의 말에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욱 집중하여 작업을 이어갔고 그의 손길은 점점 더 정확해졌습니다. 주변에는 점점 더 많은 한국군과 미군 장병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모두 노인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김준호 중사는 상급자에게 보고를 마치고 돌아와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상한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미군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지만 이제는 한 노인의 실력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약 30분이 지났을까요? 노인의 손에서 마지막 공구가 내려졌고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눈빛은 만족감으로 빛났습니다. 이제 시동을 걸어보세요. 노인의 말에 미군 탱크 승무원이 조심스럽게 탱크에 올라탔습니다. 모두가 숨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탱크의 시동 버튼이 눌렸고 우렁찬 엔진 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탱크에서 피어오르던 연기는 사라졌고 엔진은 마치 새 것처럼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탱크 승무원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의 외침에 주변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군 장병들은 박수를 치며 노인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고 미군 정비병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못 찾은 문제를 그렇게 빨리 찾아내시다니. 미군 정비병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월이 지혜를 주는 법이죠.
젊은이들은 가끔 너무 새로운 것만 찾다 보니 기본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의 말에는 꾸짖음이 아닌 따뜻한 조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군 정비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공감했고 몇몇은 메모지를 꺼내 노인이 한 작업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군 대위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솔한 도전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대위에게 다가갔고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 기억하고 계시나요? 탱크를 고치면 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신다고요. 노인의 말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대위에게 쏠렸고 그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습니다. 분명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제 그 농담이 현실이 되어 그를 압박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건 농담이었습니다만 대위가 더듬거렸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시선은 단호했고 주변의 분위기도 그를 지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대위는 무언가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고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훈련장 입구에서 차량 한 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고 그곳에서는 한국군 장성으로 보이는 인물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한국군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고 미군들도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훈련장에 들어선 인물은 세 개의 별이 빛나는 한국군 중장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에 현장은 순식간에 긴장감이 감돌았고 모든 장병들은 더욱 바른 자세를 취했습니다. 중장은 상황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주임 원사, 오랜만입니다. 중장의 인사에 노인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일제히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군 병사들과 대위의 얼굴에는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이 관리인이라 생각했던 노인이 주임원사라는 호칭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장군님. 오래 뵙지 못했습니다. 노인, 이제는 박 주임원사라 불려야 할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관리인의 소박함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중장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탱크를 고치셨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육군 최고의 기술자는 은퇴해도 여전하시군요. 중장의 말에 박 주임원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오래 해왔던 일이라 손에 익은 것뿐입니다. 그의 대답에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어서 미군 대위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위는 아직도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재빨리 자세를 바로하고 중장에게 경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위님. 저는 한국군 제3기가벼단장 이진호 중장입니다. 오늘 훈련에 참관차 왔다가 흥미로운 상황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중장의 유창한 영어에 대위는 더욱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탱크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박성훈 주임원사입니다. 30년 넘게 우리 육군에서 기계화부대 기술을 담당하셨고 특히 탱크 정비 분야에서는 아시아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은 분이죠. 한미연합훈련에도 15년 이상 기술 자문으로 참여하셨고 미국 에버딘 시험장에서 연수도 받으셨습니다. 중장의 설명에 미군들의 얼굴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관리인이라 생각하고 비웃었던 노인이 사실은 최고의 전문가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리고 대위님, 제가 오기 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중장의 질문에 대위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실 농담이었습니다만. 탱크를 고치면 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중장은 웃음을 참으며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농담이라고요? 군인의 말은 곧 약속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중장의 말에 대위는 더욱 당황했고 주변의 미군들도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박주임원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군님, 그건 정말 농담이었을 겁니다. 제가 탱크를 고친 것은 그저 동맹으로서 당연한 일이었고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박주임원사의 말에 중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장난기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대위를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위님, 우리 한국군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보여드릴 기회가 되어 기쁩니다. 때로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오늘 좋은 교훈을 얻으셨길 바랍니다. 중장의 말에 대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과 반성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대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솔했고 무례했습니다. 박주임원사님의 실력과 경험을 존중하지 않고 외모만으로 판단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으로 들렸습니다. 박주임원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대위님.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은 실수를 했으니까요. 그의 너그러운 태도에 대위는 고개를 들고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가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고 미군과 한국군 장병들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중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훈련을 계속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더 강한 동맹, 더 안전한 한반도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지요. 중장의 말에 모두가 동의하며 다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태도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특히 미군 병사들은 한국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더욱 존중과 경외로 바뀐 듯 했습니다. 박주임원사는 자신의 공구 가방을 챙기며 훈련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대위가 다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주임원사님, 혹시 우리 부대에 와서 우리 정비병들에게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대위의 요청에 박주임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요.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동맹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병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훈련장에는 더 이상 조롱과 비웃음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분위기가 가득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훈련장은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미군 병사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고 특히 한국군 기술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전날보다 훨씬 공손하고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 분명했습니다. 미군 기지 정비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박성훈 주임원사가 약속대로 미군 정비병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러 온 것이죠. 그는 낡은 작업복 대신 깔끔한 셔츠와 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 손에는 어제의 그 낡은 공구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주임원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대위가 반갑게 박 주임원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고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위님.
제 이름은 박성훈입니다. 편하게 박 선생이라고 불러주세요. 박 주임원사의 말에 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박 선생님. 저는 마이클 존슨입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정비소 안으로 들어갔고 그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미군 정비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대부분은 어제의 사건을 직접 목격했거나 소문으로 들었을 터였죠.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성훈 선생님은 한국군에서 30년 이상 탱크 정비 전문가로 일하셨고 특히 우리 에이브람스 탱크에 대해서도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선생님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어 주실 예정이니 모두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슨 대위의 소개에 박 주임원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나와 정비병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저 오래 일한 노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젊고 유능한 정비병들 앞에서 제가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쁘겠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에 정비병들은 더욱 호감을 느꼈습니다. 박 주임원사는 공구 가방을 열고 그 안에서 몇 가지 특별한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그것들은 일반적인 공구들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직접 개조하고 발전시켜온 도구들입니다. 때로는 기성품보다 현장에서 직접 만든 도구가 더 유용할 때가 있지요. 박 주임원사의 설명에 정비병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한 정비병이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에이브람스 탱크의 냉각 시스템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진단하셨나요? 저희는 몇 시간을 들여도 찾지 못했는데요. 박 주임원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기계는 항상 자신의 상태를 소리로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기계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그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비병들은 그의 말에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메모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내내 박 주임원사는 탱크의 다양한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 효율적인 점검 방법과 응급수리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손동작은 정확했습니다. 정비병들은 그의 모든 움직임을 눈여겨보며 배우려 노력했고 때로는 직접 따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존슨 대위가 박 주임원사를 기지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많은 미군들이 그를 알아보고 존경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어제의 사건이 이미 기지 전체에 소문이 난 것 같았습니다. 박 선생님, 어제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존슨 대위가 말했습니다. 박 주임원사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오히려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외모나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두 사람의 대화 중에 한 미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군 대령으로 기지의 책임자로 보였습니다. 박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 기지의 책임자 로버트 앤더슨 대령입니다. 박 주임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령님. 앤더슨 대령은 박 주임원사 옆에 앉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솜씨였다고 하더군요.
저희 기지 내 모든 정비병들이 선생님의 기술에 감탄했습니다. 박주임원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오래 해온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앤더슨 대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미군은 때로 자신의 기술과 장비에 너무 자신감을 갖고 다른 나라의 전문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제의 일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한국군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주임원사는 대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합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배울 때 더욱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 수업이 시작되기 전 박주임원사는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기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멀리서는 훈련 중인 병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5년의 인생 중 대부분을 군대에서 보냈던 그였기에 이런 환경은 여전히 그에게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괜찮으시면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주임원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김준호 중사가 공손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중사님. 앉으세요. 김준호는 벤치에 나란히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군들이 처음에 선생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고 화가 났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실력과 태도 정말 멋있었습니다. 박주임원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습니다만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존중은 스스로 얻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준호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미국 탱크까지 잘 아시게 되었나요? 박주임원사는 잠시 먼 산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1978년에 군에 입대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을 때죠. 처음에는 보병으로 시작했지만 기계를 다루는데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차 기술병으로 옮겨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군에서 복무하면서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발전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지요. 처음에는 미국에서 지원받은 오래된 장비들을 수리하는 일을 주로 했어요. 부품이 부족해서 직접 만들어 쓰기도 했고 고장난 장비를 살리기 위해 밤새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김준호는 감탄하며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경험하지 못한 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에버딘 시험장에 연수를 갔었어요. 그곳에서 에이브람스 탱크를 처음 접했고 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 정비병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들도 나로부터 배운 것이 있다고 했지요. 박주임원사의 얼굴에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돌아와서는 우리 K1 전차의 개발과 개량 작업에 참여했고 이후 K2 흑표 전차 개발에도 일부 참여했습니다. 우리 장비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보람된 일이었어요. 김준호는 존경의 눈빛으로 박주임원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우리 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박주임원사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원거리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군 K2 전차의 위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것 보세요, 중사님.
우리의 자랑 K2 흑표입니다. 저 탱크는 이제 세계 어느 탱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김준호도 그 방향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최고의 전차니까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잠시 후 누군가의 발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존슨 대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박 선생님. 오후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슬슬 들어가실까요? 박 주임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럼요, 가시죠. 김준호도 함께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저도 이만 훈련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가 떠난 후 박 주임원사와 존슨 대위는 나란히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존슨 대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실수로 한 말, 탱크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박 주임원사는 웃음을 지으며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건 정말 농담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그저 여러분들에게 한국군의 기술력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존슨 대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사실 제가 한 말은 비록 경솔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지키고 싶습니다. 물론 탱크 자체를 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 우리 부대에서 사용하는 최신 정비 장비 몇 가지를 한국군에 기증하는 방안을 상부에 건의했습니다. 이미 승인도 받았고요. 박 주임원사는 놀란 표정으로 대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일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존슨 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동맹이란 서로 돕고 배우는 관계니까요.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전문성과 겸손함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정비소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이미 많은 정비병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수업은 더욱 심도 있는 내용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박 주임원사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아낌없이 공유했고 미군 정비병들은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앤더슨 대령이 다시 정비소를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정비병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겁니다. 박 주임원사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최신 장비와 기술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앤더슨 대령은 존슨 대위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대위는 무언가를 가지러 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박 선생님, 이것은 저희 부대에서 드리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미국 육군 엔지니어링 부대의 상징이 새겨진 금색 배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군에서도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수여하는 명예로운 기념품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선물을 정말 감사합니다. 박 주임원사의 목소리에는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배지를 들어 올려 바라보았고 그의 눈가에 잠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훈련장 전체가 붉은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하루 종일의 훈련이 마무리되는 시간, 장병들은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 주임원사는 미군 부대의 게스트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미군 지휘부의 특별 배려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박 주임원사는 기지 내 작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여름 저녁의 선선한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고 멀리서는 군악대의 연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오늘 하루가 어떻게 이렇게 전개되었는지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단순한 훈련장 관리인으로 보였던 자신이 오늘은 미군 부대에서 귀빈 대접을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박 선생님, 혼자 계시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박 주임원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진호 중장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박 주임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중장은 손짓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편하게 이야기합시다. 중장은 박 주임원사 옆에 앉으며 잠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미군들이 잘 대해주던가요? 박 주임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생각보다 훨씬 잘 대해주었습니다. 특히 존슨 대위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더군요. 중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친구는 젊지만 좋은 장교입니다. 어제의 실수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 공기는 점점 더 선선해졌고 하늘의 별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박 주임원사, 사실 어제 일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중장의 갑작스러운 고백에 박 주임원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중장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한미동맹 내에서 여러 가지 작은 마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 미군 장교들 사이에서 한국군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죠. 박 주임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도 이런 경향을 종종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용히 한국군의 위상을 높일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침 박 주임원사님께서 이번 훈련의 관리인으로 참여하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는 그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박 주임원사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이 일종의 계획된 시연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중장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탱크가 고장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박 주임원사님께서 그곳에 계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주임원사님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을 뿐입니다. 박 주임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모르게 한국군의 위상을 높이는 역할을 한 셈이군요. 중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박 주임원사님, 우리 군에 대한 오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의 한국군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박 주임원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미미합니다. 그저 국가와 군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중장은 미소를 지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 미군에게서 특별한 선물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군도 뒤질 수 없지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빛나는 훈장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명의의 공로 훈장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받기에는 너무 과분한 영광입니다. 박 주임원사의 목소리가 감정에 젖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군에 바쳤지만 이런 큰 영예를 기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전혀 과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공식적인 수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미군 장교들도 참석할 것이고 언론에도 알려질 겁니다. 박 주임원사는 깊은 감동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뿐이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시지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테니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중장의 말에 박 주임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나란히 숙소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 중앙광장에는 특별한 행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나란히 정렬해 있었고 중앙에는 단상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모든 장병들이 참석했고 몇몇 언론사 기자들도 보였습니다. 박주임 원사는 새 제복을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김준호 중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정말 멋있으세요, 선생님. 오늘 행사는 선생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김준호의 말에 박주임 원사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난 그저 내 일을 한 것뿐이야. 그때 앤더슨 대령과 이진호 중장이 함께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고 모든 장병들이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한 분을 기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중장의 목소리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훈 주임원사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군에 헌신해 왔으며 특히 탱크 정비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의 전문성과 헌신은 오늘날 한국군의 기술력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앤더슨 대령도 이어 말했습니다. 미군을 대표하여 박주임 원사님의 놀라운 기술과 지혜에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 미군 정비병들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두 지휘관의 연설이 끝나고 박주임 원사는 단상으로 초대되었습니다. 그가 걸어가는 동안 모든 장병들이 경례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감동의 빛이 맺혔습니다. 훈련장 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단상 위에 박성훈 주임원사를 향했습니다. 그는 일생을 바친 군복을 입고 가슴에는 지난날의 공로를 증명하는 여러 훈장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겸손했고 오히려 이런 큰 관심이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박성훈 주임원사님께 국방부 장관 명의의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이진호 중장이 선언하자 옆에 서 있던 보좌관이 훈장이 담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중장은 상자에서 훈장을 꺼내 박 주임원사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훈련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한국군뿐만 아니라 미군 장병들도 진심 어린 박수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미 육군 엔지니어링 부대에서는 박성훈 주임원사님께 명예기술자 증서를 수여합니다. 앤더슨 대령이 말했고 존슨 대위가 액자에 담긴 증서를 들고 나와 박 주임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는 미군에서 외국인에게 주는 가장 높은 명예 중 하나였습니다. 박 주임원사는 두 손으로 정중히 증서를 받았고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여식이 끝나고 박 주임원사는 짧은 소감을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는 잠시 마이크 앞에 서서 생각을 정리한 후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65년의 인생 중 대부분을 군과 함께했고 그 시간 동안 우리 국방력이 발전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던 1978년 우리나라는 아직 가난했고 군사기술도 미흡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군은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기술력과 장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박 주임원사는 잠시 시선을 들어 훈련장에 모인 장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장병 여러분, 여러분들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좋은 장비로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다루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끊임없이 배우고 자신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자세입니다. 그의 말에 많은 장병들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의 눈에는 존경과 결의가 빛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군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한미동맹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배우고 존중할 때 더욱 강해집니다. 우리는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입니다. 박주임원사의 연설이 끝나자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가 훈련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많은 장병들의 얼굴에는 감동의 기색이 역력했고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간소한 리셉션이 마련되었습니다. 장병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많은 이들이 박 주임원사에게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존슨 대위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존경을 담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위님.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분합니다. 박주임원사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존슨 대위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전문성과 인품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에게는요. 대위의 진심 어린 말에 박주임원사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위님도 훌륭한 장교십니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악수를 나누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장병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셉션이 한창일 때 이진호 중장이 박 주임원사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주임원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훈련장을 떠나실 준비가 되셨나요? 박 주임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장군님.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중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훈련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뜻깊은 이틀이었습니다. 박 주임원사님 덕분에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었고 우리 군의 위상도 높아졌습니다. 박 주임원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저는 그저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중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주임원사님의 은퇴 생활은 어떠신가요? 가끔 이렇게 군을 도와주시는 것 말고는요. 박 주임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평온합니다. 가끔 옛 전우들과 만나기도 하고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다시 군복을 입을 기회가 있어 기쁩니다. 중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군인은 영원한 군인이죠. 은퇴해도 그 정신은 남아있는 법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비록 세대는 다르지만 같은 군인으로서의 정신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박 주임원사는 훈련장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를 태울 차량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 많은 장병들이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앞으로도 종종 찾아와 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우리 군에 계셔서 자랑스럽습니다. 장병들의 진심 어린 인사에 박 주임원사는 일일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감동의 빛이 맺혔지만 그는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박 주임원사는 마지막으로 훈련장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조국의 젊은 수호자들이 서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동맹국인 미국의 장병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은 없었고 오직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잘 지켜주세요, 우리의 조국을. 박주임 원사는 마음속으로 기원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자 모든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한 노병에 대한 최고의 예우였고 그가 평생 바쳐온 헌신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훈련장을 바라보며 박성훈 주임원사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고 이제 그 바통은 젊은 세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과 지혜는 오래도록 그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유산이니까요. 훈련장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날의 기억은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 노병의 지혜와 헌신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그 순간을 그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